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우디의 빈살만이 크게 사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전체적인 그 세계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우디가 시진핑과 함께 회의를 가졌죠. 빈살만이. 예, 아주 시진핑을 그냥 극진한 대우를 했습니다. 극진한 대우를 했어요. 이게 좀 위험한 게임인데 사우디와 중국 사이에 무려 34가지의 전략적 동반자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이런 협약이 뭐 하루아침에 준비된 게 아니니까 미리부터 짝짝꿍을 오랫동안 하고 정말 화끈한 동침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일종의 치명적 사랑이죠. 네, 이거를 오늘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문맥에서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어디냐? 그러면 미국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6억 9,40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5억 2,300만 톤, 그 다음에 사우디가 5억 1,600만 톤. 족탈불급 미국이 세계 1등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스는 어떠냐? 천연가스는. 네, 족탈불급 미국이 세계 1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가 10억 입방메타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게 9,340억 입방메타예요, 미국이. 그 다음에 러시아가 7천억 입방메타쯤 되고요. 사우디는 뭐 한 7위 정도까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이 2,570억 입방메타쯤 되고요. 예, 천연가스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 4위쯤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이게 미국이 그냥 그 단극 체제가 아니고 최대 에너지 생산을 하는 단극 체제 슈퍼파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단극 체제 슈퍼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무서워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우디와 미국이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사우디 하나가 아니라 그 걸프만에 있는 그 석유가스 생산하는 나라들의 이제 큰형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관계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미국과 사우디는 관계가 오래되죠. 수십 년 동안 이제 밀당 게임을 해왔습니다. 이 오펙이 힘을 쓰기 시작한 1973년부터 미국의 셰일 혁명이 완성된 2017년까지 무려 말하자면 44년 정도 되겠죠. 2015년까지 42년 동안 사우디는 미국을 잘 부려먹을 수 있었죠. 어떨 땐 협력하고 어떨 땐 대결하면서 미국은 뭐 어마무시한 힘을 기울여서 그 세계 석유가스 체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지배를 해야 된다. 그걸 직접 아주 밀착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오콘 광증 걸려가지고 이라크 들어가고 아프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뭐 사우디와 걸프만의 안보를 아주 화끈하게 책임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면에서 미국을 이제 부려먹는 거죠, 사우디가. 또 거꾸로 이제 미국이 사우디한테 전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980년대 야, 우리 소련 좀 조져야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공급 과잉 좀 일으켜 주라. 그래서 사우디가 공급 과잉 시켜가지고 뭐 80 몇 달러 하던 그 석유가 한 30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낮게 돼서 아주 소련이 작살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밀당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사우디와 미국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생산국이 되니까 이 관계가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 아랍권에 얼마나 많은 그 군사기지를 갖고 있나 보시면은 이걸 보면은 이걸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 해군기지 2, 공군기지 3, 지원기지 하나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해군기지 2, 공군기지 하나, 오만에 해군기지 2, 공군기지 4, 카타르에 육군기지 하나, 공군기지 하나, 바레인에 해군기지 하나, 공군기지 하나, 쿠웨이트에 육군기지 2, 공군기지 하나, 그 다음에 지원기지 하나, 이라크에 육군기지 하나, 공군기지 3, 요르단에 공군기지 하나. 그런데 요르단에서 시리아 바로 건너가서 시리아 안에 그 점령지에 육군기지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어디서 뒷받침을 해주냐.
그 몰디브에서 남쪽으로 한 500km 가는데 그 섬 있죠. 네, 그 섬 있죠. 그 디에고 가르시아. 그게 이제 영국과 미국 사이에 그 섬인데, 그 같이 운영하는 군사기지인데, 이게 이제 2020년 1월에 이제 그 이란의 사실상의 지도자이자죠. 지금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에서 참사를 했었죠. 이게 이제 그 전에 오바마가 잘못 풀어놓은 일이거든요. 오바마가 ISIS가 뜨니까 이란과 손을 잡고 이라크 너희가 운영해. 그 대신에 ISIS는 너희가 좀 작사를 내줘. 이래서 이제 돈도 한 4억 달러 캐시로 주고 또 이란의 그때 한 200억 달러인가 뭐 그 이상 되는 어마무시한 2천억 달러인가 이란의 그 1979년부터 동결되어 있던 해외 자산 다 풀어주고 그랬더니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제 트럼프 말기에 이제 이걸 2020년 1월에 이걸 작사를 냈죠. 그 드론 띄워가지고 바그다드 공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이제 미국과 전쟁 벌이겠다 그러고 저렇게 울부짖고 이제 뭐 사람이 수도 없이 모이는 저기 이제 저런 그 대형 장례식 치르고 이제 울부짖고 이제 미국 무찔러 버리겠다고 이제 난리를 벌이고 그때 이제 언론에서 뭐 석유 가격 뛴다 그럴 때 제가 이거 안 뛴다. 미국이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석유 가격 안 뛴다. 그리고 뭐 이란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나오는 저 디에고 가르시아에 미국이 전략 포격기를 몇 대 갖다 뒀죠. 디에고 가르시아에 딱 그거 갖다 두니까 바로 이란이 깨갱했습니다. 그냥 깨갱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 디에고 가르시아가 인도양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게 중동 지역에 미국의 군사 지정학적인 그 자리매김을 뒤에서 딱 뒷받침하는 네, 그런 데입니다. 저기 디에고 가르시아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 세계의 석유가스 그 수급 체계, 생산 및 운송 체계에 대한 총괄 설계 관리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그 중동 지역의 국가의 내정에 하나하나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던 그런 데가 있었는데 요새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생산국이 되다 보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냥 쿨하게 뭐 give and take. 네. 그래서 내정에 하나하나 배려하고 그거 눈 감아주고 이런 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중동에서의 역할은 순수하게 석유가스 운송 라인의 그 보호, 또 석유가스 생산 시설의 보호,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고, 이것이 교란되지 않는 한 별로 그렇게 뭐 깊게 내정을 배려한다든지, 그걸 신경 쓴다든지,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요번에 이란에서 참 애꿎게 위대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지만, 뭐 심지어 이란에서 10만 명, 100만 명 죽어나가도 미국 잘 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우디에 만약에 정유시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군사시설에 사우디 군사시설에 탄도미사일 몇 방 사우디가 맞았다. 그래도 미국 꼼짝 안 할 거예요. 예, 후티 반군이 이미 그 이란제 미사일로 사우디를 공격했죠. 그 대신에 미국은 만약에 석유가스 생산 및 운송 라인이 교란된다. 그럼 무지막지하게 팔 겁니다. 뭐 국제유가가 뛰던 말던. 왜 그럼 자기들이 석유가스를 생산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의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포지셔닝이. 자, 이래서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의 고민이 이제 있죠. 이게 이제 미국의 군사력은 오직 석유가스 생산 정제 및 운송 라인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우디 국내 상황이나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너 잘 알아서 해라. 도리 지켜가면서 이렇게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우디와 미국 사이에 짬짬이 결탁이 별로 이제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은 이게 되는 거죠. 너 왕 된다면서? 잘해봐. 그런데 왜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그 별것도 아닌 그 망명 언론인 그 카쇼기 말이야. 그 유인해서 잡아들여서 목 졸라 죽인 다음에 어떻게 그 시체를 토막치고 그러냐. 야,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야, 그런 짓 하면은 너랑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 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 빈살만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야, 내가 세계에 석유를 주물럭거리는 석유의 지배자인데 너희가 네 땅에서 석유 좀 나고 가스 좀 난다고 지금 개기는 거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그 길거리 말로 하면 햇도가 확 도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예, 여기서 잠시 세례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릴게요.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어려울 때이지만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이 이런 이제 머리를 돌리고 있고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빈살만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어지러워야 캐스팅 보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게임을 펼치는 상황. 이른바 다극체제. 영어로 말해서 멀티폴라가 빈살만에겐 유리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우디는 독일, 프랑스랑 입장이 거의 같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틀어드렸지만 독일 숄츠 발음 다시 한번 숄츠의 발언 그 베를린 그 안보 컨퍼런스의 숄츠의 발언 한번 보세요. Wir wissen, wer unsere Freunde und Partner in der Welt sind, und Norwegen ist einer der engsten davon. Und zugleich werden wir dem zunehmenden Risiko einer neuen Blockbildung in der Welt aktiv entgegenwirken. 네, 예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멀쩡하던 그 예전 질서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중국, 러시아 다시 끌어들여서 러시아 끌어들여서 편갈 나가지고 중국, 러시아 몰아붙이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은 블락 빌딩,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블락 빌딩은 자긴 반대한다 이런 소리죠. 네. Die Sicherheit und der Wohlstand unseres Landes beruht auf einer internationalen Ordnung, die Macht an Recht bindet, so wie es die Charta der Vereinten Nationen mit ihren Prinzipien tut. Um diese Prinzipien aber in einer multipolaren Welt zu erhalten, müssen wir mit all den Ländern zusammenarbeiten, die bereit 예, 이게 이제 끔찍한 얘기인데 우리는 국제주의를 좋아하는데 이때 말하는 국제주의는 미국 중심 단극 체제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멀쩡하게 작동을 하는 그러한 다극 체제, 그러니까 물티폴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티폴라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중심 단극 체제 싫어. 중러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그런 다극 체제, 멀티폴라가 좋아.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빈살만도 같은 입장일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사우디와 중국 사이에 맺어진 협정 중에 IT 분야가 있는 거 보고 조금 기분이 좀 싸합니다. 사실 사우디가 지금 IT 분야 가려면 한국이랑 해야죠. 중국에 뭐 칩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무슨 IT랑 뭘 하겠어요? 그 이제 그럼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예, 디지털 레니니즘, 사회에 대한 그 말하자면 세뇌 감시 통제 시스템이죠. 그게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이 디지털 레니니즘, 이 세뇌 통제 감시 시스템을 욕심을 내면서 그것 때문에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을 띄워주는 도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빈살만이 이 그 작동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디지털 레니니즘 체제를 만들려면 그 전에 땅을 다져야 돼요. 땅을 준비 작업이 있어야 돼. 그 준비 작업이 뭐냐? 그레이트 파이어월, 만리 방화벽이죠. 다시 말하자면 중국인이 외국 사이트, 즉 다시 말하면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검색, 유튜브, 뭐 연결로는 스타링크 이런 데에 중국인들이 연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진핑 때 구축이 된 게 아니고 장쩌민 때 구축이 됐고 그걸 구축할 때 선봉을 쓴 사람이 장쩌민의 아들입니다. 장미안흥. 뭐가 이렇게 많이 미안한지 장미안흥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레니니즘을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세뇌 감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우선 만리 방화벽, 즉 망을 분리해내야 돼요. 그런데 사우디의 웬만한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너희 유튜브 못해, 오늘부터 너희 페이스북 못해, 오늘부터 인스타그램 못해, 오늘부터 트위터 못해 그러면 혁명 나요. 왕정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빈살만이 중국으로부터 저 세뇌 감시 통제 시스템을 통째로 시스템을 들여오는 걸 욕심내고 있다면 그건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빈살만이 공부 좀 하시길 권합니다. 중국 거 못 갖다 씁니다. 사우디 그거 안 돼요. 예, 그런 점에서 사우디가 훨씬 이제 중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데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여기서 잠시 삼천포로 그 중국의 그 세뇌 감시 통제 시스템이 이게 시진핑 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장점인 때 시작이 된 거다.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장점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국가 주석일 때입니다. 우리는 정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인식해야 하며 그 발전을 적극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국가 이익 앞에 복속돼야 합니다. 감히 국가 이익을 손상시키는 자유 따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점인의 말이에요. 시진핑의 말이 아니에요. 이 장점인의 아들,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장미안흥.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과학원의 부원장이에요. 이거 전공이 이쪽이에요. 그 장미안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은 외부 세계와 따로 떨어진 자체 인터넷망을 갖춰야 합니다. 중국은 반드시 정보에 대한 서방의 독점 체제를 파괴해야 하며 또한 정보 관련 산업에 대한 서방의 주도권을 부숴야 합니다. 뭐 이쯤 되니까 이제 그것도 뭐 장씨는 아니더라도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발전중심 사회발전센터의 부국장 이 사람 이름은 구오량이라는 사람인데 구오량은 또 이렇게 말하죠. 모택동 동무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과 펜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산당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이라는 막강한 당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펜이 된 세상입니다. 공산당이 인터넷에 대한 제어를 상실한다면 공산당의 권위는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그 당시 얘기예요.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장점인이 한 짓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만리 방화벽을 놨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수의 공안 요원. 요새 이제 중국 이렇게 화면 보면은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거 붙었을 때 그 흰 옷 입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안 요원이요. 그 일반 경찰하고 다릅니다. 그거를 장점인 때 길렀어요. 그리고 장점인 때 인터넷을 완전 장악해서 세뇌 감시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걸 장점인 때 했어요. 그 다음에 티벳 위구르 파룬궁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장점인 때 시작했어요. 그때 티벳에 가서 아마 그 제노사이드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후진타오였을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 체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한 게 장점인 때예요. 코로나 때 사람들 끌어가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 이른바 쿼런타인이라 그러죠. 격리시킨 거. 그게 수용소 체제에 대한 그 적용이에요. 수용소 체제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점인이 무지하게 진짜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부패가 장점인이고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호요방의 죽음 그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천안문이 터졌기 때문에 장점인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인들은 장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알아요, 중국인들이. 저게 장점인이었다. 그리고 장점인이 원래 권력에 올라선 게 천안문 사태 때려잡을 때 장점인이 그 당시에 샹하이의 책임자였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려잡는데 공을 세워서 올라섰을 거예요. 저기 관상도 더럽잖아요. 아들이 훨씬 이쁘게 생겼네. 예,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 빈살만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단극체제 싫다. 다극체제 가야 된다. 미국이 이 에너지와 석유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석유와 가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극체제 갔다간 숨도 못 쉰다. 다극체제가 좋다. 중국, 러시아가 강화돼 가지고 다시 복원돼서 미국이랑 다이다이 맞짱을 뜨는 그러한 구조, 그러한 다극체제 구조가 돼야 숨 좀 돌리고 살 것 같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이런 관점에는 이제 그 빈살만보다도 더 이제 그 원조가 푸틴, 시진핑, 또 숄츠, 마크롱, 또 인도의 모디, 심지어는 제가 보기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도 그런 것 같고요. 터키 에르도간도 그런 것 같아요.